소 잡는 백정이 칼을 무서워해? 덩치갑도 못하는 저런 등신. 칼만 보면 벌벌 떨던 천하의 겁쟁이 남편. 하지만 그에겐 아내도 모르는 소름 돋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무거운 맷돌을 발차기 한 방에 가루로 만들질 않나. 날아오는 화살을 보지도 않고 피하지를 않나. 도대체 이 남자는 정체가 무엇일까요? 결국 산적대가 아내를 끌고 가려던 순간 마침내 숨겨왔던 충격적인 본색을 드러내는데요. 수십 명의 칼날 앞에서도 고작 부러진 부직갱이 하나를 집어든 남편.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커다란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보고도 믿기지 않는 그 통쾌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강원도 깊은 두매산골 관군의 발길조차 닿지 않는 험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호랑이가 밤에는 산적대가 설치니 사람들은 해만 지면 숨죽여 살아야 했던 흉흉한 곳이었지요. 그곳에 남들보다 유난히 덩치가 큰 사내와 그의 야무진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돌석이었고 아내의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백정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지요. 돌석은 그 덩치만 보면 산채만한 황소도 맨손으로 때려잡을 것 같은 장사였습니다. 어깨는 떡 벌어진 바위 같았고 팔뚝은 굵은 고목나무 뿌리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돌석을 보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그는 겉모습과 달리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겁쟁이로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장날이 되어 소를 잡아야 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기를 얻기 위해 백정의 도축장 앞으로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돌석은 비장한 표정으로 낡은 도축용 칼을 집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칼자루에 닿기도 전부터 사시나무 떨리듯 요란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돌석이 떨리는 손으로 기어이 칼자루를 쥐어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슬고 무딘 칼날에서 비릿한 쇠 냄새가 올라오자 돌석의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돌석은 결국 칼을 내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곰 같은 덩치의 사내가 조망만한 칼 앞에서 벌벌 떨며 구토를 하는 꼴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마을 노인들은 혀를 끌끌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소를 잡기는커녕 소 꼬리도 못 건드리겠어. 덩치갑도 못하는 반쪽짜리 사내야, 반쪽짜리.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돌석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돌석은 창피함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사실 돌석에게는 남모르는 깊은 병이 있었습니다. 신병이라 불리는 마음의 병이었지요.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족쇄가 되어 날카로운 쇠붙이만 보면 온몸이 마비되는 증상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런 사정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멀쩡한 허우대를 가지고 밥값도 못하는 한심한 위인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떨리는 손을 원망스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자그마한 체구의 여인이 인파를 헤치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돌석의 아내 옥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을 보며 혀를 차더니 소매를 걷어붙이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비키슈. 칼질도 못하는 양반이 뭘 한다고 나서기는. 옥분은 남편을 엉덩이로 툭 밀어내고는 바닥에 떨어진 육도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솜씨로 죽은 소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칼은 마치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질긴 가죽이 순식간에 벗겨지고 뼈와 살이 정확하게 분리되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 야무진 솜씨에 입을 딱 벌리고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비록 입으로는 등신 같은 서방을 만나 이 고생이다라며 투덜거렸지만 옥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남편의 목까지 도축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오두막집 안, 두 사람의 조촐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시래기 된장국에 거친 보리밥이 전부였지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한 건 옥분이었지만 정작 그녀는 자신의 국그릇을 휘휘 저어 귀한 고기 한 점을 찾아냈습니다. 옥부는 그 고기를 집어 망설임 없이 돌석의 밥그릇 위에 얹어 주었습니다. 돌석이 미안한 마음에 눈만 껌뻑이자 옥부는 짐짓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보. 힘쓰는 일은 임자가 다 하잔소. 많이 드슈. 낮에는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타박했지만 속으로는 기가 죽은 남편이 안쓰러워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돌석은 아내가 건네준 고기 한 점에 목이 메어 뜨거운 국물만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며칠 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옥부는 저녁 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 선반 위에 올려둔 맷돌을 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맷돌이 워낙 무거운 데다 선반이 높아 까치발을 들어야만 했지요. 그런데 맷돌을 잡은 옥분의 손이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마나! 옥분의 비명과 함께 육중한 맷돌이 허공을 갈라 그녀의 발등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무거운 돌덩이에 맞는다면 발뼈가 으스러지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옥부는 질끈 눈을 감으며 다가올 고통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서 있던 돌석의 몸이 기이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굼뜨고 둔해 보이던 곰 같은 덩치가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순식간에 몸을 돌린 것입니다. 피웅,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돌석의 발이 번개처럼 날아와 떨어지던 맷돌을 정확하게 걷어찼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였습니다. 우당탕탕, 엄청난 굉음과 함께 맷돌은 옥분의 발이 아닌 반대편 흙벽에 처박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단단한 돌덩이가 가루가 되어 흩날릴 정도로 강력한 발차기였습니다. 정적만이 감도는 부엌에서 옥부는 멀쩡한 자신의 발과 박살난 맷돌을 번갈아 보며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옥부는 토끼 눈을 하고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평소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옮겨 끙끙대던 남편이 날아오는 맷돌을 발길질 한 번으로 박살을 내다니 말입니다. 방금 그게 뭐요? 당신 발이 어떻게? 옥분에 떨리는 목소리의 돌석은 아차 싶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튀어나온 자신의 본능이 들통날 위기였지요. 돌석은 황급히 팔짝팔짝 뛰며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지네, 저기 저 시커먼 지네가 내 발을 물려고 하길래. 돌석은 호들갑을 떨며 있지도 않은 지네를 찾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짐짓겁에 질린 표정으로 옥분의 등 뒤로 숨으려 들었지요. 옥분은 기가 차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네 한 마리 잡겠다고 저 무거운 맷돌을 발로 차서 가루로 만들었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변명이었습니다. 지네 잡으려다 집 기둥까지 뽑겠네. 정말 지네 때문에 저런 괴력이 나왔다고? 옥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딴청을 피우며 부엌 구석 먼지를 터는 척 시선을 피하기 급급했습니다. 그의 널찍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옥부는 그가 무언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칼만 보면 토하는 천하의 겁쟁이가 실은 바람보다 빠른 발을 가졌다는 사실. 이 모순된 상황이 옥분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토록 숨기고 싶어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짐작하며 그저 깨진 맷돌 조각을 묵묵히 쓸어 담을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장터는 인근 고을에서 온 장사꾼들과 물건을 사고 파는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지요. 돌석과 옥분도 일찍부터 나와 국밥을 파는 난전을 펼쳐놓고 손님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평화롭던 장터의 공기가 일순간 서늘하게 얼어붙은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더니 귀를 찢는 듯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바로 악명 높은 산적대 흑귀파였습니다. 놈들이 왔다. 산적 놈들이야. 누군가의 비명과 함께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찜을 내팽개치고 살기 위해 이리저리 뛰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산적들은 말을 타고 장터를 휘저으며 닥치는 대로 물건을 부수고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려쳤습니다. 두목인 흑귀는 안대를 한 애꾸눈을 번뜩이며 말 위에서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허리춤에 매달린 시퍼런 언얼도가 햇빛을 받아 섬뜩한 빛을 뿜어냈지요. 마을 사람들에게 오늘은 그야말로 지옥이 열린 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혼비백산한 사람들 틈에서 옥부는 가장 먼저 남편을 찾았습니다. 돌석은 겁에 질려 허둥대느라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지요. 옥부는 소뚜껑만한 남편의 손을 억세게 낚아채 끌고 갔습니다. 이 맹추야, 넋 놓고 있다가 칼침 맞으려고 그래. 옥부는 돌석을 끌고 장터 구석에 쌓여있는 쌀가마니와 멍석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상황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남편의 안위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옥부는 벌벌 떠는 돌석의 어깨를 감싸주며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죽어도 여기 꼼짝 말고 있어야 해. 당신은 피만 보면 기절하잖아. 나가면 개죽음이야, 알았어? 자신보다 2배는 큰 남편을 등 뒤로 숨기며 옥부는 멍석 틈으로 바깥 동태를 살폈습니다. 돌석은 아내의 작은 등짝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어야 할 아내가 오히려 자기를 보호하려 들다니 사내로서 이보다 더한 치욕과 미안함은 없었지요. 하지만 옥분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새끼를 품은 어미달처럼 산적들의 시선으로부터 남편을 필사적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멍석 틈 사이로 보이는 바깥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마을 청년 몇몇이 괭이와 낫을 들고 대항해 보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산적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흑귀의 부하들은 잔인한 웃음을 흘리며 저항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만은. 시끄럽다. 가진 돈 다 내놓아라. 비명과 애원 소리가 뒤섞인 생지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숨어있던 돌석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지요. 내가 나가면 저놈들 따위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돌석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야수성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피로 물든 자신의 손, 죽어간 동료들의 원망 어린 눈빛, 그리고 다시는 살생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날의 다짐. 그 맹세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어 돌석을 옥죄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와 죄책감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구석에 처박혀 무력하게 눈물만 흘리는 덩치 큰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 위에서 낄낄거리고 있던 산적 하나가 돌석과 옥분이 숨어있는 멍석더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장난감이라도 발견한 듯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기 쥐새끼 2마리가 숨어 있었구먼. 누가 만나 내기나 해볼까.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화살이 돌석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피할 곳 없는 좁은 구석, 화살은 정확히 돌석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돌석이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뒤로 벌러덩 자빠졌습니다. 사람 살려. 돌석은 요란하게 넘어졌습니다. 산적들은 그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며 박장대소했지요. 하지만 옆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옥분의 눈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돌석이 넘어진 자리 흙벽에는 화살이 깊숙이 박혀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석의 옷깃, 정확히 목과 어깨 사이에 옷자락만이 찢겨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살점 하나 다치지 않고 오로지 옷깃만 스치게 피했다는 것은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기가 막힌 솜씨였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석은 여전히 바닥을 구르며 엄살을 피우고 있었지만 옥분은 보았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남편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매섭게 빛났다가 사라진 것을 말이지요. 그러나 안도할 틈도 없이 더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돌석의 요란한 비명 소리에 산적 두목 흑귀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한 것입니다. 흑귀는 천천히 말을 몰아 멍석 더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 채찍 끝으로 옥분의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호, 이런 시골 구석에 제법 반반한 계집이 숨어 있었구나. 흑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말에서 뛰어내려 옥분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군. 술시중들 계집이 필요했는데 잘 되었다. 끌고 가라. 이거 놔. 이거 놓으란 말이야. 옥분이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산적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질질 끌려가며 바닥에 엎드려 있는 돌석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여보, 꼼짝 말고 있어. 나오면 죽어. 제발 나오지 마. 자신이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남편이 다칠까봐 걱정하는 아내의 외침. 그 처절한 목소리가 돌석의 귓가에 그리고 가슴 깊숙한 곳에 박혔습니다. 멍하니 바닥을 보고 있던 돌석의 텅 빈 눈동자에 서서히 붉은 핏발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의 절규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는 순간 돌석의 몸이 튀어나갔습니다. 돌석은 흙바닥을 기어가다시피 하여 흑귀의 다리를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대장님, 두목님, 제발 우리 마누라는 놔주십시오. 댁에 가져갈 고기라면 제가 밤새 잡아서 바치겠습니다요. 돌석은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버린 채 비굴할 정도로 애원했습니다. 그 곰 같은 덩치가 산적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는 꼴은 참으로 가관이었지요. 흑귀는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돌석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또 무슨 미친놈이야. 고기. 내 놈이 백정이라도 되는 모양이구나. 예, 제가 천하디천한 백정놈입니다요. 그러니 제발 저 사람은 놔주시고. 시끄럽다. 이 끈질긴 놈. 흑귀는 귀찮다는 듯 무시무시한 힘으로 돌석의 명치를 걷어찼습니다. 돌석이 뒤로 나뒹굴었지만 그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흑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부하 산적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돌석을 에워쌌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감히 두목님의 앞길을 막아. 산적들의 무자비한 발길질이 소나기처럼 돌석의 온몸으로 쏟아졌습니다. 돌석은 머리를 감싸 쥐고 웅크린 채
그 매질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자신이 맞을 때마다 비명을 지르는 옥분을 보며 돌석은 입술을 꽉 깨물고 신음조차 흘리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산적들은 무자비했습니다. 그런데 쉴 새 없이 발길질을 해대던 산적들의 움직임이 일순간 멈칫했습니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돌석의 등판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넓고 단단한 등에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수많은 흉터가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나 돼지에게 바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에 베이고 창끝에 찔리고 화살이 스치고 지나간 그야말로 전쟁터의 지옥도가 그 등 위에 고스란히 그려져 있었지요. 이놈 등짝 좀 봐. 이게 다 무슨 상처야. 산적 하나가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백정의 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십 번의 사선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이었습니다. 끌려가던 옥분 역시 찢어진 남편의 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몇 해를 같이 살았지만 돌석은 밤에도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기에 저토록 처참한 등을 자세히 본 적이 없었지요. 옥분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칼을 무서워하는 것은 겁쟁이라서가 아니라 저 끔찍한 상처들이 말해주는 고통스러운 과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자신의 부하들이 주춤거리자 흑기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재수 없는 흉터 좀 있다고 겁먹은 게냐? 어서 저 계집을 말에 태워라. 산적들이 다시 옥분을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옥분은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저항하며 남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난 흑기가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독한 년, 날카로운 파열음이 장터의 소란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흑기의 거친 손바닥이 옥분의 고운 뺨을 후려갈겼고 옥분은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터진 입술 사이로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려 하얀 턱을 적셨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돌석의 시야에 흙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붉은 핏방울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돌석의 귀에서 지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명도 산적들의 웃음소리도 말 울음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윙 하는 이명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던 공포심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텅 빈 자리에 차갑고도 시커먼 분노가 따리를 틀며 채워지기 시작했지요. 돌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항상 순박하고 겁 많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그곳에는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서늘한 안광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히 돌석의 입에서 낮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 사람의 얼굴에 피를 냈느냐? 돌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부정하게 움츠리고 있던 어깨가 펴지자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흙길을 덮쳤습니다. 산적들은 기이한 위압감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발길질을 당하며 빌던 그 찌질한 백정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지요. 돌석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바닥에 굴러다니던 부직갱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불을 뗄 때나 쓰는 검게 그을리고 뭉툭한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그 꼴을 본 산적 하나가 긴장을 풀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하하, 저 미친놈이 이제는 작대기를 들고 설치네. 그걸로 똥이라도 푸시게. 산적은 킬킬대며 단도를 꺼내 들고 돌석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는 돌석의 목을 단숨에 벨 심산이었지요. 하지만 돌석은 피하려 하지도 막으려 하지도 않은 채 그저 무심하게 부직갱이를 툭 휘둘렀습니다. 팟!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산적의 비웃음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돌석의 부직갱이가 산적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단도가 허공으로 날아갔고 이어서 부직갱이는 산적의 턱을 올려쳤습니다. 건장한 사내가 지푸라기 인형처럼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혀 기절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의 장터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흑귀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백전노장의 감각으로 눈앞의 사내가 범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방금 그 움직임은 어설픈 힘자랑이 아니라 뼈를 깎는 수련으로 다져진 절세 고수의 몸놀림이었습니다. 호, 백정이 아니라 백정탈을 쓴 살수였구나. 다들 뭘 하느냐. 저놈을 쳐라. 산채로 회를 쳐서 죽여라. 흑귀의 고함에 멈칫하던 산적들이 일제히 무기를 뽑아 들었습니다. 서슬퍼런 칼과 창, 묵직한 철퇴를 든 수십 명의 산적이 돌석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도망갈 곳 하나 없는 완벽한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옥부는 피 묻은 입술을 떨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안 돼. 도망가 제발. 그녀의 애타는 목소리에도 돌석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직갱이를 가볍게 고쳐주며 자신을 둘러싼 칼날의 숲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살기가 돌석의 전신을 찔러 들어왔지만 그는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몸 주위로 보이지 않는 기운이 일렁이며 흩날리던 흙먼지마저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석이 옥분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리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눈 감고 있으시오. 금방 끝낼 테니.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부드러웠지만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산적들의 고함과 함께 수십 개의 칼날이 동시에 돌석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시퍼런 칼날들이 돌석의 몸을 찢어 밟길 듯 쇄도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돌석은 눈을 질끈 감는 대신 오히려 크게 부릅떴습니다. 그의 입에서 장터를 뒤흔드는 우렁찬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오늘 잠시 그 맹세를 접는다. 돌석의 손에 들린 뭉툭한 부직갱이에 믿을 수 없는 기운이 서렸습니다. 그는 제자리에 박힌 바위처럼 하체를 고정한 채 허리의 반동만으로 부직갱이를 휘둘렀습니다. 단순히 막대기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붓으로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듯한 우아하고도 파괴적인 움직임이었지요. 쾅! 나무 막대기와 쇠칼이 부딪혔는데 쇠가 깨지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산적들의 칼날이 부직갱이에 닿자마자 유리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가장 앞서 달려들던 산적 셋이 엄청난 충격에 튕겨나가며 장터 저만치 쌀가마니 위로 처박혔습니다. 돌석은 더 이상 옥분의 치마폭 뒤에 숨던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채웠던 마음의 족쇄를 끊어내고 야수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칼날보다 예리하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순식간에 돌석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육중한 몸을 나비처럼 가볍게 놀리며 산적들의 포위망을 유린했습니다. 부직갱이가 한 번 춤을 출 때마다 산적들의 팔다리가 꺾이고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돌석은 살생을 피하려 칼날 대신 뭉툭한 나무를 들었지만 그 위력은 진검보다 더했습니다. 그가 휘두르는 것은 막대기가 아니라 압도적인 공포 그 자체였지요. 산적들이 때로 덤벼들어도 돌석의 옷자락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추수를 앞둔 농부가 돌이 깨지를 하듯 돌석은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적들을 거침없이 쓸어버렸습니다. 그의 무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간결했고 투박했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공중에 붕 떴다 떨어지는 산적들의 모습이 마치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과도 같았습니다. 옥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가 튀고 뼈가 부러지는 난전 속에서도 돌석은 옥분이 있는 쪽으로는 먼지 한 톨 날리지 않게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 든든하고 거대한 등이 오늘따라 태산보다 더 높고 웅장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숨기고 죽은 듯이 살아왔는지를 말이지요.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자 흑귀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돌석의 그 기묘한 움직임, 부직갱이 하나로 검기를 흩어버리는 저 무공은 흑귀의 기억 속에 깊이 박힌 공포를 일깨웠습니다. 저 움직임은 설마 흑귀의 뇌리에 10년 전 자신의 한쪽 눈을 앗아갔던 전설의 고수가 떠올랐습니다. 검은 구름처럼 나타나 소리 없이 적을 베고 사라진다 하여 흑운이라 불리던 왕실 최고의 호위무사. 그가 어느 날 회의를 느끼고 사라졌다는 소문만 무성했는데 바로 이 산골짜기에서 백정 노릇을 하고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내 놈이 바로 사라진 흑운이로구나. 흑귀의 비명 섞인 외침에 돌석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돌석은 부러지고 피 묻은 부직갱이를 바닥에 툭 던지고는 흑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흑귀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내 이름은 돌석이다. 그저 옥분이의 남편이자 이 마을의 백정일 뿐이지. 돌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터 전체를 울릴 만큼 묵직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영광이나 악명 따위는 관심 없다는, 오직 지금 지켜야 할 것에만 충실하겠다는 가장의 선언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흑귀가 발악하듯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흑귀가 휘두르는 칼날을 맨손으로 정확히는 손바닥을 합장하듯 마주쳐 칼날을 잡아버렸습니다. 진검승부라기엔 너무나 허무하고도 압도적인 격차였습니다. 이 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울렸느냐. 돌석이 손에 힘을 주자 쩡 하는 소리와 함께 강철로 만든 언월도가 과자 부스러기처럼 부러져 나갔습니다. 무기를 잃은 흑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산적 두목이 백정 앞에서 오줌을 지리며 벌벌 떠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돌석은 주먹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주먹 한 방이면 흑귀의 머리통은 수박처럼 깨질 터였습니다. 흑귀는 눈을 질끈 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흑귀의 코앞에서 멈췄습니다. 대신 돌석의 차가운 일갈이 떨어졌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그리고 내 사람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땐 정말 지옥을 보게 될 테니. 썩 꺼져라. 목숨을 건진 흑귀와 살아남은 산적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승냥이가 아니라 겁먹은 똥강아지 꼴이었습니다. 장터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숨을 죽이다가 이내 함성을 터뜨리며 환호했습니다. 소란이 끝나고 흙먼지가 가라앉자 돌석은 다시 어깨를 구부정하게 웅크렸습니다. 방금 전에 귀신 같은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순박하고 어수룩한 돌석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옥분에게 다가가 자신의 옷소매로 그녀의 피 묻은 입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임자 많이 놀랐지? 미안하오. 내 진작에 쫓아냈어야 했는데. 옥부는 말없이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항상 바보 같다고, 겁쟁이라고 구박했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보았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가 억누르고 있던 거대한 힘과 그 힘을 쓰지 않기 위해 감내했던 수많은 모욕과 인내의 시간을 말이지요. 이 곰탱이 같은 화상아. 옥부는 갑자기 돌석의 넓은 가슴팍을 주먹으로 펑펑 내리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재주를 가지고 왜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았어? 왜? 내가 얼마나 속이 터졌는데. 돌석은 아픈 줄도 모르고 그저 허허 웃으며 아내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옥분의 주먹질은 원망이 아니라 안도감과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사랑의 표현임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는 노을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며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옛말의 부부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기를 함께 넘는 평생의 동지라 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그 어떤 칼날도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강원도 깊은 산골 오두막에는 전설의 고수 돌석과 여장부 옥분의 티격태격하지만 정겨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남편의 반전 과거와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화면에 나오는 구름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